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이번 강의도 주가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시작점이라는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작점을 찾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강의를 잠시 돌아보면요, 주가의 상승 하락에 관한 몇 편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1편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편에서는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을 구분하고 시작점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2번부터 시작해서 3번, 4번으로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을 세분하고 각각 장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연구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본편을 응용하여 실전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이 기본편을 몽땅 섞어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왜 응용이라고 하였고 말랑말랑하게 라는 단어까지 썼는지. 말랑말랑. 자, 우리가 이렇게 작게 진폭하는 경우를 보통 횡보장이라고 부릅니다. 횡보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좀 진폭이 커지면 등락장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완전히 한쪽이 이겨서 쭉 진행할 때는 추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락장,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 이때 우리가 강의할 때는 여기가 200틱 정도 내외, 여기는 한 400틱 정도 내외, 여기는 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200틱, 400틱, 그 이상,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실전에서 주가를 파악할 때 오히려 헛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장이 횡보고 어떤 장이 등락장이냐를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 형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요거는 횡보장에 가깝다, 요거는 등락장에 가깝다, 이거는 추세다, 뭐 이렇게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거를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틱수에 대한 개념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나스닥 움직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 달을 지나고 뒤돌아보면 움직임이 한눈에 모두 보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언제나 쉽죠. 달러 외화벌이의 주역으로 내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실상 그러지 못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잡선을 집어치우고요, 대략적으로 횡보, 등락, 추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빠르게 한 달 동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었는지 크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등락, 추세 뭐 두 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찾는데 아직은 기본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응용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주가 차트에다 놓고 등락장을 찾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바꿔서 지그재그 차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차트로 바꿔놓으니까 공연히 쉬워 보입니다. 더 잘 보이죠? 등락이 더 잘 보이죠? 여기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니 주가 차트와 지그재그 차트의 차이점이 미묘하게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크게 다르진 않고요. 일단은 그리기가 편하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유형, 패턴, 그리고 시작점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그재그 차트를 이용해서 말랑말랑 유연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좌측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추세가 나온 이 지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트 좌측을 보면 약간의 등락장이 보여요. 그죠? 여기 등락장이 보이는데 이 등락장의 높이를 초과하는 추세장으로 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죠?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고점을 지켜봤더니 이 고점과 이 고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죠. 이렇게 하방 추세가 나옵니다. 하방 추세가 나온 상태에서 이 등락 폭을 측정해 봤더니 이 등락 폭이 오르고 내림이 비슷합니다. 여기가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톱니 형태의 추세다. 이렇게 유형을 정해 봅니다. 톱니 형태의 추세. 근데 이번엔 저점을 하나 만들어, 여기서부터 이 저점이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아직 추세대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해서 이 추세선을 여기서 돌파해주고 또 요 앞전 고점 여기죠. 고점을 쭉 보니까 고점이 올라가요. 저점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 하방 추세가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상방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상방 추세로 바뀌고 나면 또 등락을 재봤더니 오르고 내림의 폭이 그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톱니 형태의 상방 추세가 된다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아래로 이렇게 여기가 고점이고요. 여기 이 저점을 여기 이번엔 이 저점이죠. 이 저점을 돌파해서 내려가는 걸 보았더니 고점이 다시 내려갑니다. 고점이 다시 내려가는데 그럼 고점을 이렇게 하면 이것 역시 하방 추세고요. 등락폭을 봤더니 내리고 오름이 또 비슷해요. 역시 그렇다면 하방으로 한번, 상방으로 한번, 하방으로 한번 이 톱니 형태의 추세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톱니 형태를 이루면서 등락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꽤나 높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추세도 등락을 하죠. 추세도 등락을 하는데 상방 하방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톱니 형태로 움직였다. 톱니 형태다. 우리는 이렇게 패턴을 하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고점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점이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하방, 상방, 하방, 상방 또 이렇게 한번 톱니 형태의 추세가 움직일 것인가 봤더니 여기서 고점을 살짝 올리고 내려오질 않고,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하고 앞에 여기하고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 고점을 살짝 올렸는데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갈 것인가 봤더니 아닙니다. 쭉 끌어올립니다. 이게 추세구나. 찐 추세구나. 찐이죠. 찐 추세구나. 이렇게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시작점이 되긴 하는데요. 이 시작점의 움직임을 잘 봐서 여기서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이것을 가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속감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고개를 숙이느냐, 이게 아니라 가속감이 충분하죠. 이게 조건입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찐 추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매틱은 안 보이죠. 지금 매틱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가 되고 이것이 등락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러한 등락 추세가 언제 찐 추세로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세를, 진정한 추세, 이것이 진정한 찐 추세니까 찐 추세를 잡아먹으려면 이 주가의 움직임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이 찐 추세도 찾아지는 것이죠. 시황, 설명하다 보니 시황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요. 시황을 알기에는 아직은 바쁩니다. 조금 더 기본기를 닦고 난 다음에 시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조금 이동해서 우측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추세가 쭉 올라왔었죠. 쭉 올라와서 잠시 횡보 상태를, 등락이라고 할게요. 등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등락을 만들고 살짝 여기 시작점이죠. 추세가 만들어지고, 추세가 이만큼 추세를 진행한 후에 다시 추세의 등락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추세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추세 구간이고, 실제 이 추세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서 이렇게까지 추세가 상승과 하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이후에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데요. 반등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고점들이 다시 또 찔끔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역시 앞에 또 나왔었죠. 톱니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죠. 그냥 쭉 올라가지고 조금 내려왔다 또 쭉 올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이런 식의 톱니 형태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이 하락분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것을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못 잡게 하는 거죠. 다음은 여기 고점인데요. 여기 고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추세가 깔끔하게 하나 나와줍니다. 이때는 여기가 진입점이 되죠. 예, 여기가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진입점입니다. 무조건 돌파하면 시작점이고, 이 시작점은 같은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요거처럼 여기가 수익 구간이 됩니다. 저점이 확인되고요. 저점이 확인돼서 반등한 상태에서 고점을 조금 올려서 이거 여기 추세가 다시 이렇게 가나보다 하고, 뭐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겠죠.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 꺾어지는 건 다 인정해야죠. 꺾어지는 부분도 시작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시작점이에요. 따라서 시작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건 복습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배팅한다예요. 방향으로 배팅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꺾여서 내려갔기 때문에 배팅하고 싶으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수는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자살골이에요. 없는 시작점. 여기는 매수하라는 시작점이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는데 매수했다 그러면 이건 자살골이에요. 시작점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배팅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꺾어졌기 때문에 매도 방향으로 배팅을 해야죠. 배팅을 하고 보니 이 저점도 앞에 저점을 깨지 못하고 들어 올려 버립니다. 그럼 여기 정리해야죠. 여기는 청산 정리 지점이에요. 청산을 해야죠. 당연히 청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것을 깨고 이 앞에 저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면 정리할 이유가 없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를 도착하지 못하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나서 이 고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 지켜보면 다시 꺾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갈 때 이때쯤 되면 이것이 등락장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움직였을 때 이거 등락장이구나 라고 못 느꼈다 그러면 이거는 연습이 차트 보는 눈을 조금 더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등락장일 뿐만 아니라 색깔을 바꿔볼게요. 등락장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삼각 패턴을 만드는 횡보장의 시작이에요. 횡보장의 시작. 다 이거 기본편에 1, 2, 3, 4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편에 이런 설명이 다 있습니다. 고점이 내려오고 저점이 올라가는 삼각 패턴을 이루는 횡보장의 시작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기서 이 저점을 깨는 돌파가 일어나고 있어요. 횡보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끝나버렸죠. 다행입니다. 횡보장이 계속되면 쉬어야 되니까요. 매매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깨주고 전 저점에서 깨줬으니 이것은 작은 시작점이 돼요. 위험스럽죠. 아직은 횡보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높이가 지금 횡보장이에요. 그죠? 횡보장을 높이하고 있으니까 살짝 의심스러울 때는 하나 더 이전의 저점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이 큰 횡보장을 지나서 등락장을 지나서 돌파하는 이 지점. 그렇다면 여긴 추세가 되죠. 이 추세가 되니까 이만큼이 또 수익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얼마 안 가서 다시 들어 올려요. 이것도 등락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 장은 별명이 있죠. 등락장 중에서도 급등락이라는 구간이에요. 급등락이 발생하는 구간. 여기는 이건 누구도 못 이겨냅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속도감과 아까 가속이라고 그랬죠. 이 속도감과 등락은 이게 두 개 합해져 버리면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게 횡보장보다 더 많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비슷하네요. 여기나. 등락도 뭐 어지간히 이런 정도의 등락을 보여줘야지. 이거 폭이 등락 폭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다가 이 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거 막
낙서하듯이 해버리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폭도, 이 주기도 짧고 등락폭도 얼마 안 되고 이렇게 그죠? 이거나 이거는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장이에요.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여기 조그마한 이건 등락도 아니고 횡보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인내로 버텨야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잖아요. 고점에서 여기서 시작점으로 잡고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횡보도 못 참는다 그러면 추세는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여기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요것도 못 참는다. 그러면 이것도 못 잡으면 추세는 나는 추세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단타구나.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음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오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라고 그랬죠. 이 추세의 높이는 얼마? 여기서부터 추세의 높이에요. 추세의 실제 높이는 앞에서 만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수익 구간은 요 정도죠. 수익 구간은 요 정도. 수익 구간은 요 정도. 그렇다면 이게 꺾어져 내려오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예측치를 주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다시 들어 올리면 또 거기 대응해서 그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예측은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최고의 굿이고요. 요런 변화는 다음 편에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등락을 하면서 피해야 될 구간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 지우고요. 다음 우측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우측으로. 끝이네요, 여기까지 설명이 됐었죠. 자, 요거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구간 앞에 부분에서 설명됐고요. 요거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등락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이 딱 들어와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서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요거 잠시 피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요것도 톱니 형태의 살짝 등락이 올라가고 있죠. 요거 끝나고 나서 이 저점들을 깨고 내려오는 이 지점들 불안하죠. 아직은 불안합니다. 여기까지도 불안합니다. 요거 불안감 때문에 요거 수익 만들기가 짧게 난감하죠. 저점 만들고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요거의 반대쪽 편이 요거일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여기서 크게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요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여기에 변동성 1번 2번 그리고 이 폭의 3번의 변동성을 감각으로 느끼시면 좋아요. 요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으로 그리고 또 요렇게 움직이는 변동성으로 가고 있구나. 요거 역시 시황이에요. 시황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언젠간 시황 설명이 있겠죠. 요런 것을 느꼈을 때 진폭이 커졌구나. 변동성이 커졌구나. 요렇게 느끼면서 움직이는 자체도 깔끔합니다. 움직임 자체도 깔끔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작은 등락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 등락점을 벗어나는 여기 시작점. 그죠? 여기 좋은 굿 포인트. 여기서 매수로 가는 거예요. 매수로. 이거 두 번째 설명인데요. 매수 배팅이에요. 요 앞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래서 여기를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 배팅을 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자살골이다. 같은 설명이에요. 여기선 매수 배팅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매도 배팅을 하면 자살골이다. 이 자살골이 될 확률 계속 비슷한 단어들이 되돌이대 하고 있는데요. 이 확률이 이게 왜 자살골이 되느냐, 이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가 돌파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돌파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베팅했을 때 자살골이 될 확률이 몇 %이냐, 차트 전체를 놓고 뒤져보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차트 전체를 놓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자꾸 자살골이라고 하는지,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이것도 하나 강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자살골이니까 자살골인 줄만 알면 돼요. 여기서 미로 베팅을 하면 수익 구간은 얼마죠? 이만큼. 상당히 컸죠? 수익 구간은 이만큼. 요거를 참느냐 안 참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개인적인 선택이라서 이것을 참는 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익 구간이 수익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변함이 없죠. 수익 구간. 수익 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추세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요 정도 내려왔을 때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 추세의 높이는 요것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응용이고 지금 응용이고 이렇게 지그재그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추세의 높이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 예,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하시는 습관을 갖고 있으신 분은 1차 추세로 끝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시도해서 2차 추세까지 가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정리 안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쳐다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정리 안 하는 분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도 정리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요거보다 조금 더 커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만큼 수익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자꾸 습관들이 조금씩은 짧아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리면 바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리면 바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흔들리면 바로 잘라버리고. 1번, 2번으로 했을 때 누가 더 좋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차트 우측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점을 조금씩 내리는 하향 추세의 등락장이죠. 자, 이렇게 차트 전반에 관해서 등락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차트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차트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차트 전체입니다. 한 달간의 차트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보고 나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십니까? 저기서는 조심해야 되고, 여기는 수익을 만들만한 곳이구나. 여기서는 이거 아리까리한데, 뭐 이런 감각이 만들어지십니까? 기실 주가만 보면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조지표를 보면 얼추 뭐 상승, 하락, 뭐 고점, 저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데요. 주가만 보고 있으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죠. 이 노력이 결국 잘 시황을 읽게 해주니까요. 전환비율 0.5의 차트로 지금 했는데요. 전환비율을 바꿔서 0.5가 아니고 한 1쯤 이렇게 배수로 한번 늘려봅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좀 적어지죠. 흔들림이 적어졌을 때는 어떤 유형과 패턴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전환비율 1, 전환비율 2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이게 요것만 바뀌어도 분석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비율 2 정도 하니까 큼직큼직하게 등락장이 착하게 보입니다. 전환비율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본인한테 맞춰서,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또 본인한테 맞춰서 이렇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형태를, 패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려운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지그재그 차트로 보는 상승과 하락 그리고 시작점 찾기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후에 다시 추가로 나오게 될 강의에서는 직접 캔들을 갖고 상승과 하락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게 기본에서 지그재그 차트에서 이해가 안 되시면 캔들에서는 도저히 안 찾아집니다. 우리가 매매할 때는 캔들을 보죠. 지그재그는 참고이고 캔들이 실전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연습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